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나눴던 부분인데 선생님 명상글 중에 이 타인에 대한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명상, 거기에서 지난 시간에는 내가 편안하지 않으면 다른 이들의 행복을 기원해주기 어렵다 맞지? 라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반대의 케이스로 인식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나에 대한 자애는 잘 안 되는데 타인에 대한 그런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은 잘 난다. 이런 분들이 혹시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돼. 일단 이제 우리 인식을 한번 잘 들여다봐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대전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은 나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나 자신과 사랑하고 화해하지 않는데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봐봐. 내가 생각하는 나가 여러 가지가 있어. 네. 외모로서의 나도 있어. 성격으로서의 나도 있고, 뭐 재산으로서 나, 학벌로서의 나도 또 있단 말이야. 네. 근데 이 중에서 내가 다 나를 다 받아들이고 사랑하냐면 그렇지 않거든. 네. 근데 학벌 좀 마음에 안 들어. 이거 그냥 썩은 사과처럼 도려내고 싶어. 맞아요. 성격은 괜찮은데 재산 또 우리 엄마 아빠 가난해가지고 나까지 가난해. 그럼 나는 이 가난한 나의 상태는 싫거든. 그러면 너가 너를 받아들일 때 뭐는 받아들이고 뭐는 못 받아들일 것 같아. 외모는 내가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뭐 아까 뭐였지? 성격이었나? 성격은 받아들일 건데 재산하고 네. 아까 학벌은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면 나는 네. 이걸 부정하고 싶단 말이야. 네. 그러면 내 자신이 나를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나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거야. 네. 나도 나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내가 나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네. 그러면 내가 남을 볼 때 이렇게 보겠지. 쟤가 학벌이 어떻지? 나보다 학벌이 좋네? 아니면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학벌을 가지고 있네? 재산은? 나보다 많네 적네? 그 다음에 성격은? 그 다음에 뭐 다른 외모는? 네.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가 나를 바라봐서 화해했던 부분, 외모나 뭐 성격은 화해가 됐는데 재산과 학벌은 화해가 안 돼 있다면 네. 다른 사람이 나처럼 학벌이 안 좋거나 나보다 학벌이 안 좋으면 나한테는 어떤 마음이 들까?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들까? 싫어하거나 비하하는 마음이 들까? 두 번째요. 맞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남을 대하는 방식은 철저하게 뭐 있냐면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바깥으로 범위가 넓어진 게 내가 남을 대하는 방식인 거야. 네. 자, 좋아.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 네. 저 자신에 대한 자해명상은 안 되는데요. 타인에 대한 자해명상은 잘 돼요. 이 말은 논리적으로 맞아, 안 맞아? 뭔가 미스가 있죠. 내가 저를 온전하게 사랑하지 않는데요. 저는 타인을 온전하게 사랑해요. 이 말은 무슨 있냐면 저는 저의 1, 2, 3, 4, 5번 캐릭터들 중에 3번과 5번은 사랑하는데요. 1, 2, 5번은 사랑하지 않아요. 네. 그럼 이 관점을 남한테 적용 안 한다고? 네. 똑같이 적용하게 돼 있어. 그러면 내가 남을 볼 때도 나는 어떤 남만 받아들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2, 3번의 나를 받아들이듯이 그런 2, 3번을 가진 남은 받아들이고 1, 2, 5번은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이 저는 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해명상 안 하는데 네. 남은 자해명상 해줘요 라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자기는 본의 아니게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거짓말이 뭔지를 봐요. 첫째, 네. 자, 자해명상의 철저하게 첫 번째 대상은 자기 자신이야. 내가 내 자신을 나눠봐야 돼. 네. 1번, 2번, 3번, 4번, 5번 뭐 재산, 학벌, 외모, 성격, 소유 이런 것들이 있다면 네. 내가 어떤 나는 받아들이고 다른 어떤 나는 안 받아들인지에 대해서 나는 솔직해야 돼. 그리고 이걸 확장해가지고 내가 밖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이나 친구들을 떠올렸을 때 누구한테는 호의적이고 누구한테는 비호의적인지 떠올려 보면 네. 아주 답이 쉽게 나와. 내가 친구 A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네. 근데 딱 좋아하지 않는데 질문을 던져보니까 쟤 나처럼 가난해. 아니면 쟤 나처럼 학벌이 안 좋아. 쟤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나?
나의 안 좋은 아킬레스건 학벌, 나의 안 좋은 아킬레스건 외모가 딱 나한테 트리거가 된단 말이야. 네. 나는 A란 친구를 만났을 때 기분이 나쁜 이유는 쟤가 나를 나쁘게 한 게 아니라 저 아이를 통해서 비춰진 나의 아킬레스건인 학벌과 외모가 나에게 피해의식을 부추기기 때문에 나는 그 A가 싫은 거야. 근데 우리는 착각을 어떻게 하냐면 A, 쟤 학벌도 없는 애가 잘난 척 하잖아. 잘생기지도 않은 애가 지가 뭐 잘난 척 하잖아. 네. 사실은 그 말은 나도 A가 갖고 있는 피해의식을 A를 통해서 비춰진 내 모습이 싫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나 똑같은 거야. 근데 착각을 하니까 마치 그게 A라는 친구의 문제인 것처럼 덮어 씌워버리는 거야. 네. 이걸 투사라고 한다고. 네. 그러면 이제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야. A를 통해서 내가 싫어하는 걸 보니까 나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네. A에 대해서 싫은 게 사실은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이구나를 비춰볼 수 있는 게 출발인 거야.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알려면 네. 내 지인 A, B, C, D를 떠올려봐. 그리고 A에 대해서 싫고 좋은 게 뭔지 다 써보는 거야. 네. B에 대해서도 싫고 좋은 게 뭔지 다 써보는 거야. 그러면 정확하게 내 자만심과 내 피해의식과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 버려. 그럼 우리는 나를 받아들일 때도 자만심으로 받아들이는지 피해의식으로 거부하는지 재산으로 받아들이는지 외모로 거부하는지 다 드러나 버려. 네. 그러면 나를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 또 남을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 문제는 고민할 게 없어. 내가 남을 바라보는 관점이 결국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과 100% 똑같아. 그럼 나에 대해서 뭐 모르겠어요. 저는 저 자신은 자해명상 안 하는데 마치 남한테는 자해명상 해주는 좋은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네. 그건 위선이야. 사실이 아니야. 이걸 인정을 할 때 네. 나는 남에 대해서 평가를 멈추게 돼. 아, 그가 싫다 좋다를 멈추고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싫어하는 어떤 모습을 보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어떤 모습을 봤단 말이야. 단계가 세 가지로 나눠져야 돼. 첫째는 알아차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 상대를 통해서 비춰진 모습이나 내가 나를 통해서 나를 비춰본 모습에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아야 돼. 두 번째는 멈춰야 돼. 이 판단을 멈추고 나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게 어떤 상태거나 상황이거나 때문에 나를 좋아하거나 싫어한다면 나는 그게 없으면 나는 어떻게 나 자신을 받아들일 거야. 우리 중에서 그 원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누가 갖고 있어? 없어요. 나는 외모가 안 늙고 영원히 젊었으면 좋겠어. 나는 항상 돈 걱정을 안 했으면 좋겠어. 여기에 누가 벗어날 수 있냐고.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아무리 부자도 외모의 상태나 경제적인 상태를 통제하지 못해. 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뭔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나를 좋아한다, 싫어한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는 거나 똑같아. 그렇다면 멈춘 다음에는 뭘 하냐면 좋은 거든 싫은 거든 내가 어떤 조건이 됐을 때 내가 나를 좋아하고 네. 어떤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나를 싫어한다고 하는 거는 나는 절대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없는 상태이구나를 네. 알아차림을 해야 된다고. 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비판적으로 네.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그럼 이제 봐봐. 처음에 알아차림하고 네. 그 다음에 내 상태가 어떤지 알았으면 네. 멈추고 네. 그 다음에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연습을 하는 거야. 이 세 단계를 거쳐야지 우리는 나 자신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고 타인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너의 경우를 한번 들어보자. 아니면 네가 알고 있는 케이스를 한번 들어볼까? 저의 경우 케이스, 그러니까 교육을 할 때 그런 이제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저는 저에 대한 자해명상은 안 되는데 남에 대한 자해명상은 돼요. 그랬는데 어떻게 답을 해준 거야, 너는? 답을 정확히 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저는 그거는 모순이라고 봤으니까 그 뭔가 이 필터가 끼어 있다고 봤고 그 친구랑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그 가치가 너무 장착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자해 명상은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걸로 결론이 났었던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쌤이 너였다면 이렇게 얘기해 줬을 거야. 네. 단순해. 우리가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철저하게 자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과 다를 수 없고, 네. 만일에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을 내가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과 다르게 쓴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 걸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일관된 상태로 의식을 갖고 있을 때는 네. 크게 문제가 안 돼. 근데 내가 이질적인 거 두 개를 섞어놔 버리면 네. 계속 마찰이 생긴다고. 그러면 이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긴장을 해야 되고 네. 억압을 해야 되는 거거든. 네. 이 상태로는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타인을 위해서 자유명상 한다고 하면 내가 만일에 선생님이었다면 아, 타인에 대한 자유명상은 일단 잠시 내려놓고 일단 내 자신에 대한 내 평가와 수용이 어느 수준인지를 먼저 멈춰서 알아봐라.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연습 먼저 해봐라. 네. 그리고 이게 된다면 난 이미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네가 자신에 대한 자유명상을 하든 안 하든 이미 타인에 대한 자유명상은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이 기본 그 선행하는 과정들이 나한테 클리어가 안 됐다면 타인에 대한 자유명상이라는 거는 위선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네. 더 질문 있어? 없어요. 그럼 이걸로 마칠게. 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